그래서 수학 공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양제 먹기 혹은 포스트잇 붙이기와 같은 사소한 습관을 이 친구 수학이라는 영역에 한두 개를 꽂아놓고 걔가 잘하기를 기다리면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학생들의 공부를 보게 되면 어떻냐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습도 해야 되죠, 복습도 해야 되죠, 문제풀이도 해야 되죠, 개념도 해야 되죠, 오답 노트도 오답 적어야 노트도 돼. 해야 되죠. 많잖아요. 완성된 결과물이 없어요. 하는 건 많은데 깔끔하게 떨어지는 완성된 결과물이 없습니다. 제일 공부를 안 하는 혹은 의욕이 떨어지는 친구의 가장 주된 특징 중에 하나는 알아도 내가 이걸 왜 맞췄는지 모르고 틀려도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 잘 모를 때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요. 암담합니다. 진정 내게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뭘 모르고 틀렸는지를 알아야 맞아. 그거를 고치는데 그게 완성도가 낮아져 버리면 맞아도 찝찝하고요. 틀리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있어서 수학은 해도 모르는 것이라는 인상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약간 뜬구름처럼. 네. 그럼 도대체 수학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본질로 돌아와야죠. 본질로. 수학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개념, 그리고 개념을 적용한 문제풀이. 그러면 나만의 언어로 만든 개념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이 배운 수학 개념을 써보는 노트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스타일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필요한 거거든요. 나만의 개념 노트. 네. 그래서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는 것을 이제 습관으로 깔게 된 거죠. 문제집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체계들이 조금씩 달라요. 야구로 따지면 배팅은 똑같지만 가르치는 코치님에 따라서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A 선생님한테 3개월 배우고 B 선생님한테 3개월 배우고 C 선생님한테 3개월 배우면 9개월치의 효과가 안 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죠. 오히려 막 더 헷갈리고. 더 방어에 더. 그 네. 전에 코치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니까. 근데 수학 문제집이 순서가 조금씩 달라요. 아, 아. 어떤 거는 6단원이고 어떤 거는 4단원입니다. 그러네. 예. 그 문제집마다 나는 이게 좀 더 중요하니까 더 잘게 쪼개서 얘를 살리는 게 있고 네 개는 이 두 개 안 중요하니까 두 개로 합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용을 처음 배우는 건데 문제집을 풀 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인식도 못한 채로 뭔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랑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수들도 보면은 그 잘한다는 선수를 계속 따라하려고 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쵸. 자기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렇게 되거든요. 여러 명 따라 하다가 그쵸, 네 개 없어. 그렇게 되는 책이 거죠. 없어지는. 이게 공부하고 운동은 저는 엘리트 선수 정도 되면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공부에 비해 효율이 낮은 경우도 굉장히 많구나. 효율이 낮은. 그런 친구들이 저는 대치동에서 공부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물론 다양한 이유도 있겠지만 학습의 관점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은 다양하지만 그것을 소화해서 내가 만든 개념 노트는 내 스타일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기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맞아요. 이게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상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운 개념을 학생들이 자기의 손으로 써봅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는 그래요. 수학 문제집에 써 있는데 그걸 굳이 비효율적으로 손으로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같은 말이어도 내 언어로 바꾼 말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거로 또 제가 친구들한테 아는 척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이제 이게 약간 내게 되고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그쵸. 약간 혼자 재구성해보고 이제 옮기면 진짜 내게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럼 그때 친구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친구들한테 되게 막 내가 막 알려주고. 강사인 양 알려주고 사실 내가 그게 공부가 되게 되는. 친구들 귀에서 피나고. 친구들은 내 보고 막 쪽집게 강사 같다 막 이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 당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꽤 도움 되더라고요, 저게. 그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제가 똑같은 필기를 주고 쓰라고 해도
학생들의 필기 결과물이 달라요. 어떤 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는 애가 있고, 알아서 요약을 하는 친구가 있고, 안 쓰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언어로 그 체계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쌓이면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한 권일 때는 그런 개념 노트를 만들든 안 만들든 별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수업을 할 때 그 요약본을 제가 앞에다가 손으로 써서 요건 꼭 알아야 돼라는 걸 하고 백지에다가 배운 걸 써보게 시켜요. 진짜 내 거가 맞는지. 수학을 배울 때는 개념을 배우는데요. 시험은 문제풀이로 봐요. 그러면 개념을 평가할 일이 없잖아요. 네. 백지에다 써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맨몸으로 적나라하게 내가 배운 지식을 직면하게 되면 학생들이 그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합니다. 10분 뒤에 재앙이 일어날 테니까요. 이따가 백지 쓰라 한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시간이랑 쌓이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한 권 만들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아까 전에 제 포스트잇처럼 이게 중학교 과정을 다 하면 6권이죠. 고등 과정을 다 하면 그게 한 6권 되거든요. 그 12권을 만든 친구를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의 벽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적용시키는 게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하고 싶다면 개념 노트를 만드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네, 9분의 1 개념 노트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요. 3359. 네, 교과서를 피잖아요. 그 중에 3분의 1을 줄을 쳐요. 줄 친 거에 3분의 1 정도로 개념 노트를 만들면 얼추 맞아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네. 9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9분의 1이거든요. 수학 잘한다. 수학 엄청 잘하네. 이 9분의 1 노트로 뭐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정교화 이론이라고 해서 그 뼈대 루틴 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배웠을 때 뭘 배웠지? 라고 하면 9분의 1을 깔끔하게 외우고 있으면, 첫 번째 소인수분해를 배웠고, 그 다음에 정수와 유리수를 배웠고, 이 체계가 쫙. 그 다음에 문자화식을 배웠고, 그러다가 방정식 배우고, 뭐 좌표와 그래프를 배웠네?로 이제 체계적으로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지도에 디테일을 채우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뭘 고민하시냐면, 9분의 8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죠. 틀리면 되지. 맞아. 정답. 틀리면 되죠. 근데 1을 3분의 1로 줄일 때 그 줄이는 과정을 내가 참여했고요. 맞아. 3분의 1을 9분의 1로 만들 때 내가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만들 때 3분의 2를 버리는 게 아니고 같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9분의 1을 보면 9분의 8이 기억이 나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9분의 1 노트가 없어요. 우리 다 없어요. 저도 없어요. 네. 난 노트 자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나왔던 제 조교가, 그 친구가 계속 중학교 1 전교 1등, 고등학교 전교 1등, 가서도 계속 장학금을 받았던 친구거든요. 선생님 저도 그런 거 있어요 하고 갖고 오더니 펴는 거예요. 있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친구들은 압니다. 내 언어로 바꾸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 개념 노트의 체계를 시작하는 학습 습관을 만드는 게 수학 공부의 가장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중간고사 거를 모아두잖아요. 중간고사를 잘 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1년치를 모아두면 그 친구는 더 큰 승리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문제를 보면 그 템플릿이 기억이 납니다. 이거 무게중심에서 뭐 세중선의 교점을 이용한 문제라는 템플릿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답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빠르게 올라간다기보단 꾸준히 계속 우상향합니다. 오. 그리고 더 큰 성과는 학생이 그동안의 성공 경험을 빌어서 내가 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